안녕하십니까. 제주 도울터 김창기입니다. 오늘도 제주는 약간의 미세먼지가 있는 가운데 찬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녹록치 못한 사정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좌편향적 국정 운영으로 인하여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 방송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디스 신용도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이 신용 상태가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서민입니다.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시장경제, 서민경제 정말 말이 아닙니다. 재래시장에 나가면 국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한 40% 정도 차지할까요? 다 수입산들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유기농공법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생산되는 국내 농수산물들은 가격대가 수입 가격과 약 많게는 3배, 평균 1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국내 물건이 비싸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물가가 지금 최상급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품 하나를, 약품이 아니고 농약을 하나를 쓰더라도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원가 대비로 생산을 했을 때, 자기의 인건비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금액은 천장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토불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의 정서에 맞는 시장 물품들이 지금 외국산 산업 물결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잠시 정치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이 뽑은 선출직 정치인들, 그들이 하는 행위를 국민들이 탓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지역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300명 중 약 195명이 사법부 출신입니다.
사법부 고시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돈을 벌어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알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노동의 대가성을 요구하는 일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편향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이 그래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선출직 국회의원, 지방자치의 도의원, 시의원들이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며칠 지나 3달, 3일이 되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을 보고 그들에게 한 표를 던질까요? 그들이 공약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약을 지금까지 선출직으로 당선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 개편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일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요. 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복잡하고 바빠 죽겠는데 굳이 국가가 지정하는 정책의 일까지 일일이 시시콜콜 알아서 불만만 쌓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생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 중에 작은 한 사람입니다. 많은 시간 지켜보는 속에서 기대와 실망을 겪으면서도 보다 나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소시민의 마음,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 노동의 행복을 찾아가는 나라,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남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나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의 목표도 닿을 수 있다고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단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국정의 정치에 부정과 부패, 관행, 잘못된 관행, 이 법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비밀을 국민들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은 스스로 알 권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대한민국 주권국가로서 그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키질 못하고 내 권리를 쓰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어 사회 질서를 문란시키는데 한 축을 이루는데 무슨 주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보십시오. 넘쳐나는 쓰레기통을 보십시오. 지하철, 전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1분을 참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할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유롭게 누려만 왔습니다. 지키는 자는 따로 있고 누리는 자 따로 있는 세상 속에서 오만불순의 권력들이 부정과 부패와 결탁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폭발로 이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사는 사회의 말뜻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나 공영방송으로 나오는 TV나 그 내용들을 들어가 보시면 거의 편파적, 좌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패널들이
10명 중에 한 명도 나올까 말까.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늘 아래서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이렇게 다를까요? 내가 하면 무엇이라고 했나? 네가 하면 무엇이라고 했나? 불륜과 로맨스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통합이라고 하는 괴멸되어야 할 것이 괴멸되지 않고 생성되는 나라가 지금 현실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파 좌파의 성향적 나라 경제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끌고 가는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국민들이 세상을 바로 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는 자유민주주의, 진정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먼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주의, 계급사회. 이해찬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괴멸이라는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괴멸돼야 된다. 이게 얼마나 독재적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올바른 정책을 하나 내놔도 찬반이 있게 마련이고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도 그 성향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인 잃은 들개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싸놓는 똥을 치우지 않고 피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민들입니다. 왜? 냄새나는 똥을 치우는 사람은 이어운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들의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권.
범죄자입니다. 16대 대통령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17대 대통령은 광우병에 물려 좀비가 되어 징역가, 18대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WBC의 국정농단으로 지금 2년째 감옥에서 수감 중이죠. 19대 대통령은 국민은 알아서 벌어먹으니까 나는 내 고모 이모가 살아있는 김정은이에게 돈 좀 보내야겠다. 내 집안 형제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 내 형제들을 잘 살게 좀 해달라 해서 북한에 엄청난 비용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을 만나려면 무서워서 기관총을 국민들 앞에 보이면서 접근금지 경우로 지금 국민들과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대통령이죠. 거기에 국민이 뽑은 선출직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손혜원 씨 죄송합니다. 손혜원 의원, 손갑순 본명이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서울시장 박원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대표, 또 대표 이해찬 대표, 말장난꾼 유신, 노인네는 이제 그만 사회생활 하시오. 집에서 밥이나 먹으시오. 정동영. 배신의 아이콘 김무성 의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던 리더 정치인들의 이름들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보여지는 세상만 화려하게 불빛으로 가리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사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새 것은 새 부대, 새 역사를 얘기하는 모습이라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궐 대통령으로 된 대통령이기에 임기를 다 채우고 또한 자녀 연기까지 대통령의 자리에서 2년을 하셨으면 이제 깨끗하게 내려오시고 청와대를 비워주십시오. 지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도지사님들께서도 빨리 자신들이 하던 행정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를 선언하십시오. 또한 5선, 6선 이상 하신 정치인들께서도 이제 나라밥 그만 잡수시고 조용히 산이나 강이나 바다 근처에 가셔서 휴양하고 사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국민은 지금 60년대의 국민이 아닙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IT 강국의 국민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인터넷 글을 올릴 수 없어서 비서관들이 했던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을 이제 기억하시고 지금 좌판이라도 두들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국민들은 지금 그보다는 2배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어 정치 지식이 산업 정보화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이 아직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부터 버리시고 이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를 위한 그런 일을 하십시오. 또한 행정부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 지혜는 박물관 지혜입니다. 대한민국 인재는 쌓이고 쌓였습니다. 국가안보관이 철저한 인재는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국가를 위한, 국정을 위한 자기의 속심껏 일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사과를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눈높이에 못 맞췄다는 둥, 송구스럽다는 둥,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잘못된 그릇관을 학폭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행정기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손혜원을 빨리 법 앞에 세우고 서영교 같이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서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아무리 힘이 좋고 세다 하여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어리석게 보는, 배고픔 속에서 떡만 던져주면 받아먹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바라고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작은 모자람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희망일 것입니다.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빨갱이, 괴수, 김정일, 그 후에 김일성, 이들의 우상정책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주인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혼란이 왔지만 이제 주인인 국민은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사실적 팩트를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스스로가 주권을 찾아 내 스스로가 미화원이 되고 내 스스로가 봉사자가 되고 내 스스로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국민이 이제 오늘을 사는 국민일 것입니다. 국민이 무섭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먼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무서워서 기관총을 역해차고 보여주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보다는 그들을 50m 전방으로 밀어버리고 국민과 똑같은 모습으로 국민의 손을 잡을 때 국민들은 그 손을 반갑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고 지난 죄를 끄집어내고 현실 정치나 경제에 맞지 않는 보복성으로 시대적 변화에 전혀 관여하지 않냐. 지난날의 잘잘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것이요 잘못한 것은 지금 벌을 줘야 되는 이러한 이상한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배고프던 시절의 세상은 인간적인 정이 있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빈익빈 부익부의 정치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법적 해석은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내로남불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러한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공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상생은 화해가 우선돼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 인천 맥어더 장군 상 앞에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위해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시의회,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사는 시도의원들이 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하고 보상법안을 만든다고 아무리 국민의 혈세가 그렇게 남용돼서는 안 되죠.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은혜를 도구로 삼는 무지한 행동들은 괴수입니다. 빨갱이입니다.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 주사파 특수성을 가진 괴물들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려온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내짓는 개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정령 피해를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사회법안으로 가지고 국민들이, 아니 국가가, 정부가 소리 없이 행정처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그 속에 포괄적 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 돼지들보다 못한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 심정을 건드리는 그런 짓거리는 이제 그만 하시는 게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오늘 서울 올라갑니다. 알고 지내는 많은 지인들과 함께 보고 싶은 얼굴 보러 올라갑니다. 다녀와서 다시 오늘의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김창입니다.